대법원장은 서열 3위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다음에 한국의 서열 3위고요. 3,300명으로 구성된 판사들을 총괄하면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고 할 때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가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이 행정부의 권력을 의회와 사법부가 견제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든 이렇게 견제 그리고 균형을 이룩하죠.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 권력을 몰빵해서 가지고 있으면 항상 독재나 전체주의로 가고 잘못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을 갖다가 상권 분립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것은 한국의 저 김명수 같은 찌질한 그 정치 판사들, 이 삼류 중에서 인간이 상류 양아치급이죠.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 미국에 보면 대법관이요. 연방 대법관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해요. 작년입니까? 연방 대법관 오래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자리를 누가 가냐고 난리였고 미국이 거의 국장에 가까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연방 대법관 자리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근데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권위가 나오는 거지 강요한다고 자리 정해놓고 강요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도 재판정에서 보면 판사들한테 이 좀 달라들거나 잘못하면 바로 퇴청시키고 엄격하게 재판정의 권위를 유지해요. 한국도 재판정에 가면 판사가 들어올 때 기립하면 일어서야 되고 재판정에서 조금만 떠들면 퇴청당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감치대 즉 구치소에 가서 잠깐 갇혀 있다가 나가는 며칠 그런 명령까지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판사들한테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결국은 판사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판사가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외부의 영향에 받음이 없이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라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권위 존중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판사라는 사람들이 변호사한테 접대받고 술 접대받고 향을 접대받고 돈을 받고 이런 일도 많았어요.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이 정치적 재판에서 대법원장 밑에 있는 대법원 행정처에 연락을 해서 그 재판의 결과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미리 좀 알려고 하는 작업이나 로비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정권 때만 아니라 지금도 있을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매우 잘못된 일이지요. 하지만 아주 고질적으로 사법부 일부와 권력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사법농단이라고 그 부분을 깨서 14명인가 하는 판사를 재판에 해부했지만은 그럴 때는 본인은 이 폐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책임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가 10원 받았다고 사형을 시키면 나는 절대로 1원도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나는 1원만 받았는데 쟤는 10원 받아서 사형시켰잖아. 나는 사형시키면 안 돼. 1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가 임성근 판사가 몇 차례 무죄 판결이 난 다음에 사표를 내겠다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표를 반려를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 탄핵이 임박해지면서 임성근 판사 측에서 녹취를 했습니다. 자, 임성근 판사는 왜 녹취했냐? 그 여권에서는 임성근 판사를 마치 흥신소처럼 녹취하고 폭로하고 했다.
했다고 비판을 하지만은 임성근 판사는 작년 5월에 수술을 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판사를 더하지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려갔는데, 이 자리에서 김명수가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성근 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람 앞에서 네 탄핵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사실상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사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이지요. 김명수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른 문제니까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래서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김명수 스스로가 여권의 압력을 의식해서 네 사표를 수리해주지 못한다, 니는 사표를 수리 못하고 그냥 판사직에 있다가 여건이 탄핵하려 하면 탄핵되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은 자기를 갖다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안 하는 이유가 딴 생각이 있구나 생각하고 녹취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김명수가요, 국회에다가 자기의 가짜 해명이 담긴 답변서까지 보냈죠. 지는 임성근 만나서 어떻게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김명수가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서 탄핵을 시키는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거는요, 사실상 직권남용이지요. 대법원장은 사표를 자기 부하가 냈을 때 사표의 취지가 맞으면 받아주고, 사표의 취지가 틀렸으면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 요인 중에 정부 여권이 널 탄핵하려한다, 그건 사표 반려의 사유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의 눈치 보기를 대법원장이 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은 치욕이고 국격까지 훼손했으니까 사법 신뢰는 물론 추락은 물론이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법조 원료들이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된다, 그렇게 탄핵하겠다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했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대법원장은 정치가 판사들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일절 무시하고 자기 길로만 가야 되는 게 대법원장의 역할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됐다라는 것은 김명수에 의해 가지고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임성근이는 왜 녹취했냐 하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녹취를 했다. 사표는 왜 제출했냐? 지난해 4월 말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나 그만둬야 되겠다,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하니 수술 받고 나서 보자 해서 5월 13일 날 담낭 썰개 제거 수술을 했고 5월 22일 대법원장 면담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석자 없이 1대1로 했는데 건강 문제를 주로 말했는데 녹취된 내용도 앞부분은 다 건강에 관한 거라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이 왜 사표를 수리 안 했나 하니까 총선이 5월 22일 날 만났는데 그 한 달 전에 총선이 끝났죠, 4.15. 그래서 원 구성도 안 됐을 텐데, 왜냐하면 20대 국회의원들이 아직 임기를 마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도 안 됐고 국회가 사실상 공백 상태인 거예요. 이전 국회는 끝나가고 있고 새 국회는 6월 1일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해서 길을 의심했다. 당시 징계도 끝났고 1심에서 무죄도 받았고 수리 의무가 있는데 8월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안 했고 재임용을 신청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탄핵 소추까지 날 끌고 왔다. 다른 생각은 안 했냐?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 소송까지도 낼라 했는데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서 안 했다. 녹취는 왜 했냐니까 사퇴 이유를 적어갈 수도 없고 대법원장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이해했는지 그걸 갖다가 나중에라도 내가 체크해 보려고 했다.
왜 공개했냐니까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대법원에서 거짓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공개했다. 이분 소신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지금 이분이 이렇게 해버림으로써요. 이분은 엄청나게 이 정권 하에서 피해를 볼 거고 또 좌파 사법부 장악이 된 하에서 아마 앞으로 변호사 해먹기도 어려울 겁니다.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양심적 제보자고 공익 제보자다. 공무원 내에서의 공익 제보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하고 관계는 원래 어땠나니까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회에 잘 설명해 달라 하더라. 그때는 전화를 해서 자기를 잘 대해줄 것처럼 하더니 그 뒤에 대법원장이 견책 징계를 자기가 직접 하더라. 평소 싸워서 져본 적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자기를 싸움의 대상으로 본 것 같아. 자, 대법원장이 이 자기가 기억이 없어서 그랬다고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게처럼 돼서 송구스럽다. 퇴근길에는 법관이 탄핵 소추돼 죄송하다고 하루에 2번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나한테 말한 그 정도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장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자,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로 사법부가 완전히 정권의 시녀이자 국회의 시녀가 됐다는 것은 입증이 됐고 상권분립 위반도 입증이 됐고 입법부에 애속된 사법부도 입증이 됐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를 문정권이 일으켜서 그 결과 전직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 제거되고 김명수가 대법원장을 꿰찼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게 있어야죠.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거의 똥개가 돼버렸습니다. 권력에요. 임판사 사표를 안 받아준 것 자체가 권력 남용을 했다. 김명수에 대한 고소 고발이 곧바로 진행되어야 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런 자는요 깜빵에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똥개 수준이라 보여요. 자, 똥당의 김할배가 긴급 회견을 해서 피노키오 김명수 스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호영이는 탄핵 당해야 될 사람은 김명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만큼은 똥개 한 마리라도 제대로 좀 잡아라.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